네, 3월 7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인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어려웠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유튜브 매일경제TV로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누르셔야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먼저 김미수 대표님의 공략주 한번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공략주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휴스틸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쉬는 예. 철강이라고 키워드 남겨주셨는데. 아이고, 예, 참 잘하셨네. 네. 제 기억력이 좋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 15.6%의 수익이 났습니다. 또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5%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안 쉬는 철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달리는 철강으로 네.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네, 그럼 이름도 런스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잠깐 뭐 리뷰를 해보게 되면 뭐 잘 올라간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내용들 그때 말씀드렸던 강관에 대한 중요성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그만큼 저평가다라는 쪽에서 일단 실적 발표하고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감싸안고 돌리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휴스틸이라는 회사가 좀 주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도 참 자료 찾다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끝에 요만한 기사 가지고 나올 정도로 좀 시장과의 소통이 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너무 지금 시장 변화를 어떤 이쪽으로 많이 또 한쪽으로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2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실현도 병행해가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스틸 2만 원대 이상을 넘어가면 수익을 실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휴스틸을 이을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지, 또 내일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 있을지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또 쉬는 철강에 이어서 큰 굴이네요. 저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구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대동이죠. 크다, 대, 네. 구리, 동. 맞나요? 아니, 원고 보시고 그렇게 그냥 훅 들어오시면은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대동이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게요. 네, 잘 아시면 계속 설명해 제가 할까요? 네. 일단 대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어떤 약간 좀 내용이 농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 공업이었었죠. 근데 공업은 너무 좀 진부하다. 대동으로 가자. 그런데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이게 되면 빅뭐로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조금 더 회사의 일일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농업용 기계 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일기죠. 네, 거기서 이제 트랙터, 뭐 이항기 이런 쪽에 농기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모멘텀보다 해외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미 쪽으로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이쪽이 왜 잘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코로나19 이후부터 나오는 트렌드가 이제 도시에 복잡하게 사니까 안 되겠다. 일단 주말 좀 약간 서버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교회에 살면서 농장도 좀 가꾸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요 증가들이 또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요즘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농기계도 효성화 OMB만 볼 게 아니라 농기계 쪽도 같이 체크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하나의 에그플레이션 즉 이렇게 농기계들이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해야 특히 미국 같은 이제 넓은 나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농작물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넓은 의미 쪽에서 농업 관련주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의 모멘텀도 같이 가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일단 지금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알아서 그러니까 좀 농부가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두고 딱 트랙터나 농기계 하나가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농업 일을 보고 그럼 저희는 뭐 해야 될까요? 주식하면 돼.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특히 어떤 장애물이나 특별하게 뭐 위험이 나올 만한 쪽이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쪽이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투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국가산업단지 쪽에서 한 2026년 목표로 한 2,2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다 어느 쪽이냐면은 이쪽이죠. 그래서 이어가고 있는 농기계 스마트화와 관련된 이쪽을 더 연결을 시켜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수출 실적과 함께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4분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4분기에 갑자기 적자 전환이 되면서 조금 그동안 1, 2, 3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좀 크다가 약간 나와서 부담이 된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그때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아니면 또 선적 지원들 이런 것들을 또 운임이 올라간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수출 흐름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뭐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4분기 실적 부진은 올해는 지금 아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70억대 한 12% 증가했고 올해는 지금 500억대까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 확장세는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총이 3천억대가 안 되는데 비싸지 않다. 그러면 이쪽도 농기계 쪽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 섹터와 같이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봤었을 때 요즘에 그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변화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도 장중에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보게 되면 추세는 맞춰가 있고 실적 발표도 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주춤했지만 지금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네. 패턴 쪽에서 움직였을 때 오늘도 시도했다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2,000원대 초반대에서 근데 추세적인 흐름들 쪽으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대 정도로 지난 고점 때는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 정도쯤에서 지난번 저가 때가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 쪽이죠. 이쪽을 좀 염두를 하시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는요, 에그플레이션에 따라서 대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짧게 전저점으로 11,000원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번 주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개인이 많이 산 거보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판 거죠. 근데 그게 더 눈길이 가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변화들 뭐 다른 뭐 전문가분들이나 모두들 다 일단 뭐 잘 버텨보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단 뭐 하락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런 무조건 하락이 기회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보면 이 정도면은 됐겠다 하고 일단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시기의 제로라는 얘기겠죠. 이게 가장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도 보통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변화가 급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마저도 틀리고 있는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 벌써 작년부터 틀리고 있죠. 이런 쪽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하락만 보고 싸졌기 때문에 여기서 베팅하자란 관점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거친 안개가 좀 풀려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마 상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풀리지 않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여전히 좀 주춤거리다가 오히려 또 단기 투매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때가 나오게 되면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올인, 다 사고 그냥 기다려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적인 흐름들 대응은 하되 노하는 가되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들을 또 지켜보실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불어졌던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담감은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신용 리스크입니다. 이게 만약에 좀 너무 좀 도식화되고 아마 시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2주, 3주 못 버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타격은 유럽 은행들 쪽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럽 은행들은 그러면 어떤 부실이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다 연쇄적인 도미노로 인해서 또 아시아 쪽으로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가 아마 적어도 2, 3주 안에는 좀 끝나야 어느 정도 우려감이 극대화되는 걸 좀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불거지는 새로운 뉴스들이 시장에 계속 투자 심리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대해서 이게 바닥이다.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다 사자라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들 염두를 해주시면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고 일어나기가 두렵습니다. 네, 일어나서 좀 좋은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하지만 지금 유럽 시장의 낙폭을 거의 뭐 수직 하락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은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안정세가 확인되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뭐하는 가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나와 있을까요? 네, 반도체 대장이고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정유주 자리했고요. 오랜만에 메타버스도 눈에 띕니다. 콘텐츠, 그리고 액면 분할, 비료주가 자리했는데요. 자세하게 10개의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려웠어서 그런지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그럼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6%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4개월 만에 7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고로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솔직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혹시 핸드폰이 아니네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갤럭시 S22의 논란들.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GOS라고 하죠. 네.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네, 모를 줄 알고 그냥 말씀드렸더니 그냥 훅 나오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앵커님 그쵸. 최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나는 너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시스템상에서 게임을 만약에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약간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당연하게 모든 게 다 그냥 좀 성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되면 이거는 인류화시킨 게 좀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뭐 게이머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게임이 안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다. 그쵸. 이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나왔다라고 또 변경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약간 전략상에서 이러면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게다가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제 판매를 해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예, 판매 대수에서 갤럭시 S22를 제외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괜히 조금 찝찝한 거죠. 네, 네. 그런 쪽에 대한 스마트폰의 부담감 또 반도체 쪽은 판매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공급 부족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특수가스나 이런 쪽을 제대로 잘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국면들이죠. 게다가 러시아 쪽에서 사업이 일단 좀 중단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도 모자른 마당에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가 바닥에서 지금 턴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고지만 단기적으로 확인은 좀 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논란이 불거졌는데 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똑똑하잖아요. 네. 신뢰도 문제가 곧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스타? GOS? 고스? 예, 네. 네. 이쪽이 아무래도 신뢰성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럼 차라리 나올 때부터 아예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거다. 이걸 미리 고지한 게 아니라 그냥 슬쩍 그 기능을 탑재해 놓고 거기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인정하고 뭐 바꾸는 거는 조금 좀 앞서서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었을 의도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논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변경은 하겠지만 이런 변화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경종을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저도 대표님의 의견처럼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끝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오늘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내일 반등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고스탑? 단기적으로는 일단 스탑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지금 아니 이렇게 낙폭이 컸는데 네. 여기서 팔아야 돼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지난번에서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계속 무너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물론 차트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돌아가는 저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기조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됐었으면은 바닥 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차라리 주가가 낙폭을 키워서 오히려 이제 단기 투매를 유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시도 전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눈길을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나왔던 러시아 사태도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 사태보다 더 그전부터 나왔던 핵심적인 요소, 즉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함께 출하량이 계속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들의 모두 다 문제입니다. 네. 이게 뭔가 변화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해야 그럼에도 러시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악재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뉴스나 이런 개연성들이 확인돼야 주가는 움직일 단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두 측면으로 왔었을 때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아직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해서 현대차를 바라볼 시각은 아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전쟁 우려가 사라지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 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되면 좀 대형주도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대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기존에부터 이제 쭉 하고 하락했던 이제 첫 번째는 출하량이 제대로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전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좀 더 탄력들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 이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제외된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한계는 여기네요. 일단은 지금 18만 원대 정도 이 부분이 어떤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들의 해소 전까지는 반등은 나와도 여전히 막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해소가 돼야 그 다음부터 탄력들이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대형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금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싸다란 논리 때문에 대응하기는 조금 더 한계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 이후에 뭐 이제 원화재 가격들도 다 하락하고 그러면서 약간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위험 자산에 다 노출돼 버리는 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나눠서 아니면 확인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함께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A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받았는데 A스토리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B스토리도 아니고 C스토리도 아니고 A스토리면 네, 에이 왜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런 A스토리의 흐름은 기대가 된다고 보여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초록뱀 미디어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엔터 컨텐츠는 좋게 봅니다. 네,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리오프닝 시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또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쪽이 엔터고 이번 주죠. BTS 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세요? BTS만 얘기했는데 네, 예, 아미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엔터주의 변화라든가 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OTT 쪽으로 드라마를 공급하면서 리오프닝 시대에 과연 잘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컨텐츠의 능력들을 먼저 인정받은 마당에 이제 각 어떤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마찬가지로 한국물을 강화시켜야 나머지 우리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도 한국 컨텐츠를 10편 이상 증액하기로 올해 결정을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3편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공급하면서
이제 넷플릭스의 좀 안방에 차지한 느낌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에도 같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기 고점에서 쭉 빠졌을 때는 이게 전지현 누님 의 지리산이 약간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채워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적어도 아마 이 정도쯤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까지 나오는 가격들쯤 하면은 약 한 35,000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스토리는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이 신작 기대감, K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네. 또 인플레이션의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또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엔터주가 있고 또 콘텐츠주 있고 리오프닝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섹터 가장 좋게 보실까요, 대표님은? 다요. 네. 셋 다요? 그런 거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으로 좀 변화가 살짝 더 들어오는 게 좀 강한 종목들이 좀 눈길이 끄죠. 끌죠. 대표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레이션 시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영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경향도 있지만 이제 상대적인 어떤 안심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나온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는 좀 상관이 없이 그래도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만약에 물가도 많이 올라서 살 게 별로 없네 그러면 소비는 위축돼도 이런 배고픔을 드라마로 달래자 뭐 이런 심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그렇게도 꾸준히 이런 부분들은 지켜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또 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엔터 콘텐츠 이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바라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스토리에 이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9위에 위치한 DI 동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액면 분할 및 배당 확대 주주 친화 정책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은 종목인데요.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회사들은 좀 간 게 맞긴 한데 그동안의 DI 동일을 바라보면서 가장 부담감은 그거였습니다. 참 저평가고 또 동일 예전에 방직이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동일 알루미늄을 갖고 있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나 자산도 꽤 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못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주가도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 불안 때문에 차익 매물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왔던 대표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거기다가 액면 분할 얘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되게 시장이 좀 관심이 없어지면 진짜 거래량 나오기 힘든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되 단순하게 액면 분할을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과로 봤었을 때는 좀 실질적인 뭐 펀드멘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이제 바뀌겠다. 우리 동일이가 바뀌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조금씩 더 화도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알루미늄 관련된 알루미늄 박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더 높고 거기다가 판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라든가 기대감들은 조금씩 더 생길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방 대표님께서 알루미늄 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에 네.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알박이라고 하죠, 저희. 알박?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박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박은 말씀드렸듯이 판가를 그대로 전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 TCC 스틸. 네, 이쪽은 나오나요? 지금 거의 비슷한 패턴일 것 같습니다만 원통형 배터리가 커지면서 거기서 감싸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또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TCC 스틸도 오히려 앞으로의 실적 기회가 높을 거로 바라보고 있고요. 비슷한 업체 동원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도 오히려 이런 어떤 2차전지 성장과 함께 또 판가를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관심 가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I 동일에 대한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고인스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크래프톤 스탑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효성 ONB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또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멋진 민수 대표님 삼부토건 2,6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삼부토건 NC소프트 나왔는데 네, 같이 봐드릴까요?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죠. 근데 이게 과거에 뭐 또 삼부토건이 약간 또 정책,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엮이지 않았었나요? 네, 살짝 그런 기억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에 건전에 관련돼서 대선 이후에 기대감이 같이 있겠다라는 쪽은 주가가 연결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좀 이제 지난번 이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매수하셨다가 약간 다시 좀 주춤하고 재미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회사보다는 펀더멘탈 좀 되는 쪽으로 바꾸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아마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 저라면 그냥 어떤 정치 테마 관련된 쪽도 이쪽과는 좀 아닌 쪽으로 고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쪽에서 정리하시고 차라리 비슷한 쪽이면 뭐 한라 이런 중소형 건설사가 훨씬 더 저평가고 그리고 동원개발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매수가가 안 적혀 있었어요. 네, 그냥 NC소프트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올라가고도 사과도 드렸지만 저는 NC소프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예전에는 뭐 저도 리저스였지만 네, 지금 나오는 패턴을 봤을 때 다 똑같아요. 거기서 뭐 더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 영역을 확장한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가 드디어 리니지를 떨쳐내고 외에 다른 우리 IP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시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란 거에 대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매 들어온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일단 45만원대 위에서도 좀 무겁고요.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을 받고 약간 좀 낙폭 과대주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약 한 48만원대 정도까지 갭이 나왔던 부분들이 보여드리기 시작하고요. 네. 그 정도 부분 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NC소프트는 너무 뭘 보여주기 전까지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과 함께 NC소프트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20%에 22만 원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려요라고 하셨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9,000원에 20%입니다. 같은 분이 두 개의 종목을 남겨주셨어요. 네. 뚱띠귤땡님, 발음 죄송합니다. 예, 발음 어려운데요. 예, 귤땡님, 네. 네, 오늘 귤땡님 특집으로 두 종목 다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좀 아쉬운 게 정유 모멘텀도 있지만 반대로는 또 SK 배터리의 SK온이죠.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고 특히 차라리 S오일 같은 정유 쪽에 한정되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상황들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셀을 만드는 입장이다. 원자재가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오죠. 결론은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 거기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정유주 모멘텀 가지고 대응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취약하게 그러니까 좀 단순한 정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 아마 반등이 들어와서 한 21만 5천 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21만 3천 원 이 정도까지 좀 보여지는데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정유주 모멘텀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S오일이나 이런 쪽이 더 낫겠는데 그렇다고 또 S오일이 유가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게 되면은 또 이쪽도 흔들리게 되겠죠. 물론 정제 마진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반등 시에는 아직까지는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네. 바라보고 싶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그럼 21만 3천 원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PD님께서 네. 공평하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자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분 동국 SNC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동국 SNC 6,230원입니다. 6,230원 PD님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비중 15%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매수가 근처죠. 네. 좀 갈 듯 말 듯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움직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을 때 올해 어떤 확장세가 좀 커진다는 관점 쪽에서 재조명이 나오면서 움직였었는데 이때 사셨는지 지금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때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약간 좀 무겁긴 하네요. 근데 아마 이런 쪽이 실적 가치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동국 SNC나 또 태양광 업체들과 연관된 풍운영 업체들에 대한 기회들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시도했다가 또 멈칫하느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약 한 6,700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그때 또 거래나 예전에 만만치 않은 거래를 통해서 또 돌파 시도가 된다. 그러면 살짝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죠. 기점은 6,700원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 SNC는 직전 고점을 한번 잘 돌파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타이어 38,500원에 20%예요. 네, 한국타이어 참 요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고무 가격 또 타이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거를 판가를 계속 잘 넘길 수 있느냐라고 보기 전에는 판가를 계산할 때 보면은 자동차가 잘 나가야죠. 출하가 잘 돼야 거기다 탑재하는 뭐 그쵸.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납품을 할 텐데 아직은 그게 좀 계산되기 전 단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판가도 판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모습들이 이제 회전율이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 요인들은 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전저점 테스트 들어올 것 같고요. 그나마 자동차보다는 조금 견조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보다는 더 판가를 좀 잘 넘길 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직전 저점대 부분에서 잘 어느 정도 좀 버텨주면요. 그렇죠. 지지권을 대대합니다. 네, 잘 찾아주는지 전부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반응 나오게 되면 일단은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일단 이 정도 가격대 약 한 37,000원대 부근의 안착이 제일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쪽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는 37,000원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RF텍 6,100원에 20%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RF텍은 요즘 보면은 또 이제 통신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럴 만큼 이제 강한 실적 모멘트를 보여내냐라는 쪽에서 아직은 그렇게 조금 기대가 조금 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5G가 또 다시 영역들이 확대되게 되면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기점 쪽에서 아직 크게 추세 이탈도 안 하고 그래도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긴 하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을 안정받게 되면은 일단 1차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 5,600원대 또 돌파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매수가 근접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아마 그때쯤 나와서 5G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론이나 변화가 확인돼야 이쪽은 아마 미국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쪽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같이 연결돼서 나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기대는 조금 더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게 되면 약간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종목 명만 말씀드려도 다 아는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일단 다음 종목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MK전자 있고요. 네이버 네. 있고 선진 뷰티사이언스인데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제일 위에 있던 MK전자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살짝 반등하더니 다시 무너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원래 이 회사가 금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회사인데, 근데 그거는 좀 한 단계 좀 자회사 쪽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MK전자가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게 되면 비싼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숄더볼이라고 하는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지금 가려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점 테스트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14,000원대 부근 이탈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박스권 상단부 돌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 비싸지 않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저라면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MK전자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상큼한 레몬 민수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